10억 들고 퇴사했다가 인생 말아먹었습니다. 은퇴, 그 후에 진짜 삶을 아십니까? 요즘 은퇴 참 빨라졌죠. 파이어족이라는 말도 이제 익숙하고 40대, 심지어는 30대에 퇴사하고 인생 2막을 시작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막상 그 2막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나는 준비됐어. 10억 모았으니까. 더는 회사에 질질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공감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10억이면요? 솔직히 적지 않은 돈이에요. 월세 아파트 2채 정도는 살 수 있고 주식이랑 예적금 잘 굴리면 34% 수익률로 1년에 3천 4천만 원은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5만 300만 원쯤은 쓸 수 있죠. 평범한 삶 정도는 유지될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 건강, 사회적 관계, 시간의 무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10억은 생각보다 쉽게 닳습니다. 1. 은퇴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 마이너스 사례. 정년 전 퇴직한 50대 K씨. K씨는 52세에 퇴직했습니다. 평생 공기업에 다니며 꼬박꼬박 연금 준비했고 퇴직금 포함 10억 가까운 자산을 만들었어요. 이제 좀 쉬면서 살자. 퇴직 후 1년간은 여행 다니고 골프도 배우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겼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지?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고 평일 낮에는 혼자입니다. 또 하나의 복병. 바로 의욕상실.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건가? 돈이 있어도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심리 상담까지 받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죠. 10억으로 여유롭게 살 줄 알았던 인생. 막상 현실은 인생에서 가장 쓸쓸하고 공허한 시기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핵심 교훈. 은퇴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재정의해야 하는 전환기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2. 사업이나 해볼까? 마이너스 사례 10억으로 창업했다가 폐업한 40대 Y씨. Y씨는 45세에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돈 벌 만큼 벌었고 이제는 내 일을 하며 살고 싶다. 평소 카페 창업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2억 정도를 들여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습니다. 나머지 8억은 예금과 주식으로 운용하면서 여유 있게 살 생각이었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매출도 나쁘지 않았고 직접 손님들과 소통하는 게 꽤 즐거웠죠. 그런데 팬데믹 여파로 유동인구가 줄고 인건비는 오르고 커피 재료비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출은 늘고 수익은 줄어들었죠. 게다가 혼자 장사한다는 게 얼마나 체력적으로 소모되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2년 만에 폐업.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왔고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냥 월급쟁이 체질이었나 봐. 자존감도 무너지고 남은 돈은 6억 수준. 갑자기 노후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교훈. 퇴사 후 창업은 로망이지만 그만큼 냉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이 있다고 사업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창업은 은퇴와 상극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어요. 3.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마이너스 사례. 홀로 지내는 60대 J씨. J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냈습니다. 자녀들도 잘 크고 연금도 빵빵하고 자산도 15억 넘게 있었습니다. 나는 은퇴가 두렵지 않아. 당당하게 말하며 퇴사한 J씨. 하지만 예상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급속한 축소. 일할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대화했는데 은퇴 후엔 대화 상대가 거의 없습니다. 가족도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지방에 있고 연락도 뜸해졌죠. 내가 있던 자리는 금방 누가 채우더라고. 세상과의 연결이 뚝 끊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J씨는 은퇴 2년 차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지역복지관 프로그램으로 겨우 일상 리듬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교훈. 사회적 관계는 돈으로 복구가 어렵습니다. 은퇴 전부터 관계를 다양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돈보다 중요한 3가지 준비. 삶의 구조 설계. 퇴사 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일하는 시간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걸 견고하게 채워야 외로움, 무기력, 방황을 막을 수 있어요. 하루 루틴 만들기 기상, 산책, 독서, 학습 등. 주 1회 이상은 외부 활동 스케줄 고정. 취미가 아니라 프로젝트처럼 진행할 무언가 설정. 사회적 연결 유지 또는 확장. 은퇴하면 자동으로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사회라는 연결망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모임, 동호회, 자원봉사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커뮤니티 참여. 퇴직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 심리적 준비와 롤모델 찾기. 은퇴는 정체성의 재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때 방향을 잡아줄 롤모델, 멘토가 있다면 흔들림이 적습니다. 510년 먼저 은퇴한 사람과 자주 대화하기. 다양한 은퇴 스토리를 읽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 탐색. 정신적 허무함을 견딜 내적 기준 마련 명상, 글쓰기 등 추천.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10억을 들고 퇴사하는 건 멋진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훨씬 더 길고 더 어렵고 더 외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하고 깊은 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지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 사람, 목적, 감정 이 모든 걸 균형 있게 준비해야 진짜 의미 있는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돈만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세요. 은퇴 후 10억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요즘 건강관리가 왜 중요한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풀어가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고 유용하거든요. 이어서 10억 어떻게 써야 오래가나? 그리고 건강은? 은퇴 후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1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경제학과 금융학 연구를 보면 단순히 금액만큼 오래 쓰는 게 아니라 소비 패턴과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인용되는 4% 룰을 아시나요? 은퇴 초기 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하며 살면 30년간 파산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죠. 하지만 이 룰도 물가 상승률, 투자 수익률 변동, 의료비 급증 같은 현실 변수를 반영해야 해서 완벽한 해법은 아닙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80대 후반, 90대까지 늘어나면서 은퇴 후 자산이 30년 이상 유지돼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즉, 단순히 10억 모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릴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다음 3가지를 강조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기.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성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변동성을 줄이고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활비 절감과 비상금 확보. 예상치 못한 의료비, 주택 수리 비용 등을 대비해 최소 12년 생활비는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인 자산 점검과 계획 수정. 시장 상황, 건강 상태, 가족 상황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재무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강입니다. 요즘 의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은 다르다고 해요. 건강 수명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게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만성질환 예방에 필수. 정신건강관리는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방지에 중요. 사회적 활동은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많음. 따라서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꾸준한 신체활동, 사회적 교류, 취미생활이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돈은 길게 쓰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은 오래 살면서 잘 사는 것의 기본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굴릴지, 그리고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볼지까지 고려하는 종합 계획이어야 합니다.